이 논문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 교수님도 이 논문을 많이 쓰셨고 저도 쓰고 있는데 리뷰예요, 리뷰.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라고 해서 문헌 고찰을 한 거예요. 어떤 문헌 고찰을 했냐면 spine, 우리 척추죠. 척추, spinal degeneration, 퇴화가 일어난다. 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퇴화가. degeneration, 퇴화죠. 퇴화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 asymptomatic populations. 우리 A는 뭘까요? 알파벳 A. 이건 뭐냐면 no.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No. symptomatic, symptom. 우리 증상이 영어로 뭐죠? 증상이 영어로 symptom이에요.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렸어요. 오케이? 증상이 symptom이에요. 그러면 asymptomatic. 형용사죠? matic. 그러면 갑자기 영어가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케이? asymptomatic. No. 증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이미지를 찍었더니 MRI를 찍었더니 뭐예요? 척추에 퇴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관련된 논문들을 싸그리 모읍니다. 2015년도에. 굉장히 최신 논문이죠.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오려면 2025년도 그렇죠? 2026년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논문의 파워예요. 바로 볼 수 있다는 점. 그 대신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도 제가 홍보대사 아니에요. 갑자기 조정석이 하는 게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뭘까요? 이런 관련된 논문들을 싸그리 모아서 리뷰를 한 거예요. 리뷰. 그래서 이 논문들에 대한 보통 결과가 무엇이냐. 제가 왜 허리를 구조적인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를 본 거예요. 이미지를 봤다는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구조를 본 거죠, 선생님들. 디스크가 어떻고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어떠한 형태이냐. 증상이 없는 사람들. 여기선 증상이 없다라는 게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사람들 중에 과연 디스크 퇴화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본 겁니다. 여러 논문들을 다 모아서. 오케이? 그러면 결과가 이거예요. 볼게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이건 디스크 퇴화죠. 디스크 퇴화. 그리고 뭐예요? 뭐 약간의 로스, 손실. 그 다음에 높이의 손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 두 개가 디스크의 그쵸. 우리들이 흔히 잘 이야기하는 디스크죠.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벌징은 사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볼게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우리 나이가 들면 에이징이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퇴화가 일어나요. 우리 막 80세에 막 디스크가 이렇고 막 무릎 연골이 막 하얗고 막 다 있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퇴화돼요. 그러면 디스크 퇴화가 어떻게 되는지 본 거예요. 볼게요. 20세 때 37%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37명이 디스크의 퇴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대에. 20에서 29세. 37%예요. 그럼 볼게요. 저 30대니까 52%예요. 혹시 저 40대로 본 건 아니시죠? 30대입니다. 30대. 52%예요. 52%. 그러면 저와 같은 30대에서 10명 중에 5명이 디스크 퇴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40대 들어갈까요? 68%. 70명이네요. 100명 중에 70명. 50대. 50대 계세요? 존경합니다. 50대. 80%예요. 10명 중에 8명이 디스크 퇴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asymptomatic. asymptomatic.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디스크. 벌징.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게 디스크 벌징이라고 해요. 사실 C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왜 K라고 했지? 어쨌든 20대에 30%. 더 크네요. 더 크네. 이거보단 작네요. 그쵸? 그리고 30대에 40%.
40대 50%, 50대 60% 외우기 쉽네요. 60대 70이면 좋겠지만 69%, 70대 77% 어때요? 디스크 거의 다 있어요. 디스크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symptomatic. asymptomatic. 왜 중요할까요?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 벌징이 일어나고 태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증상이 없어요.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초반에 이 그래프를 넣었을까요? 이 표를 넣었고 왜 이 논문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구조만 보고 있어요. 구조에 집착되어 있어요. 뭐보다? 기능보다. 구조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concentration,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뭘까요? 체형. 그 다음 뭐예요? 디스크. 여기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허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기능적으로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고치기 힘들어요. 10명 중에, 전 세계 10명 중에 8명이 요통을 한 번씩 겪는다는데 뭐예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논문에서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 구조와 별개다. 왜 그럴까요? 기능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어때요?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능인이기 때문에. 기능인. 옛날에 그 출발 드림팀 이상인 아세요, 혹시?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 그 막 달리기 하고 드림팀에서. 그쵸? 기능인이에요, 우리 기능인. 기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운동 전문가 과정에서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허리 어렵습니다. 허리 고치기 어려워요. 쉬운 사람이면 사기꾼일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대가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허리는 고치기 힘들어요. 왜? 기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능을 잘 보려면 뭐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기능 해부학 이런 말 있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부학, 여기서 근육, 뼈, 인대, 디스크의 해부학적 요소들, 그 다음 해부학적 구조를 알면 기능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과 그러한 논문 베이스, 그 다음에 이론 베이스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막 디스크가 벌징되고 프로트루전 튀어나오고 그래도 기능이 잘 되어 있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통증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저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케이? 그럼 마지막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허리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다른 것도 볼게요. 우리가 왜 허리만 보냐? 허리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 다른 어깨나 발목이나 무릎은 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구조가 중요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볼까요? 1211명이에요. 1211명. 우리 어디서 모읍니까? 1211명. 길 가다가. 이태원에는 7000명이 모였대요. 1211명. 근데 여기는 뭐예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 20대, 70대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MRI 찍으니까 뭐예요? 87%가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통증이 없어요. 여기는 목이네요, 목. 죄송해요. 이건 목이에요, 목. 목 디스크를 본 거예요. 그쵸? 허리 볼까요? 허리? 3110명이네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디스크 퇴화되는데 뭐예요? 37%에서 96%까지 증상이 없지만 뭐예요? 일어난다. 96%까지. 80대는 96% 무조건. 근데 증상이 없대요. 80대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 스캔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무릎 볼까요? 무릎. OA가 뭐냐면 관절염. 43%까지 있어요. 5397개의 무릎을 체크한 겁니다. 5397. 아직 이태원보단 작아요. 카틸리지. 연골의 디펙트 결정. 43% 최대. 그 다음 메니스커스 테어. 반월판 연골 손상, 테어, 찢어짐. 뭐예요? 19% 최대.
맞네요. 근데 증상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라스트. 뭐 하나만 볼까요? 더? 뭐 고관절도 있네요. 고관절도 뭐 37%, 67%, 68%, 어깨도 22%,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테어, 증상이 없는데 22%, 그 다음에 벌사, 티크닝이 뭐냐, 벌사, 우리, 뭐 말 그대로 설명드리면 그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거예요. 그럼 78%예요. 40에서 70대의 나이에, 78%가 벌사, 물주머니에 thickning, 두꺼워졌다. 증상 없다, 증상 없다. 우리 여기 증상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증상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뜻은 뭐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재활을 하거나 트레이닝 할 때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좋겠네. 기능이 좋아지면 나을 수 있겠네. 이 구조적으로 결점이 있어도 좋아질 수 있겠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잘못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잘못된 운동 방법 또는 잘못된 자꾸 패턴의 변화를 만들어주면 뭐예요? 아플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증상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컨셉인 거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10명이란 회원을 트레이닝하고 있다. 그러면 8명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절제하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근거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가 이렇게 왜 수학이 중요할까요? 통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뭐예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우리 5G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 건 좀 느려졌어요. 핸드폰 아이폰 7 쓰니까 느려져. 5G LT 관심 없어요. 저는 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2G 써도 2G는 쓰지 않을게요. 3G는 쓸게요. 뭐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중에 생명입니다. 정말로. 제가 항상 강조해요. 데이터. 우리 쪽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해부학적 요소들을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허리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고관절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허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간단한 리뷰를 보면 바이오메카니컬 역학적 펑션 기능을 볼게요. 어떤? 스파이널 시스템. 스파이널 요추가 아니죠. 척추입니다. 척추의 바이오메카니컬 역학적인 기능을 보면 뭐 바디 파트 상지와 하지를 나누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을 상지와 하지가 만들 수 있게 허락해주는 그리고 만들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로드를 캐리한다. 로드 캐리. 너 오늘 캐리했다? 축구할 때.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야, 너 오늘 시합 캐리했네. 맥주 한 잔 써라. 이 캐리한다. 그렇죠? 캐리. 로드를 캐리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조금 구조적인 거죠. nerve, 신경과 spinal cord. 그래서 척수를 protect, 보호한다. 구조적으로. 우리 뼈가 쫙 주위에 둘러싸고 있죠. 신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벌징,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 해부학적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컨셉이 있다. 뭐냐면 디스크가 있으면 어디야? L4. 그래서 요추 4번, 요추 5번 사이에 있는 뭐 디스크가 있으면 NP가 뭐냐면 Nucleus pulposus. 그래서 이거는 수핵이에요. 수핵.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섬유륜입니다. Annulus fibrosus.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타입 1 콜라겐, 타입 2 콜라겐을 제가 썼어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얘네들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우리 족발 먹을 때 콜라겐 기억나세요? 끈적끈적한 거. 똑같아요.
콜라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타입 1 콜라겐, 타입 2 콜라겐 나뉘어져 있어요. 타입 1 콜라겐은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그럼 이쪽에 좀 딱딱하게 이런 스컬 티슈라고 해서 바는 상처라 그러나요? 바는 조직? 이런 조직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딱딱하게. 피 나거나 이런 상처 입으면. 그쵸? 그러면 타입 1 콜라겐이 사실은 그쪽으로 침투를 해서 힐링해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요. 타입 2 콜라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스크의 성분이 타입 2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용어로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들어가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타입 2 콜라겐은 어디에 많을까요? 타입 2 콜라겐. 디스크 말고. 오랜만에 answer me. 한번 대답해 주세요. 댓글로. 너무 듣기만 하면 심심해. 그쵸? 키보드 워리어. 어디에 많을까요? 콜라겐이에요.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시죠? 선생님들 켜놓고 지금 다른 데 계신 거 아니죠? 잘 듣고 계신 거죠? 이게 참 라이브라는 특성이 이게 현장에서 하면 그렇죠. 들으시네요, 선생님들. 피부, 인대, 관절 주머니. 관절 주머니가 뭐예요? 관절 주머니가 뭐지? 벌사인가? 벌사? 아,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또, please, try answering. 금막. 오케이, 종윤 선생님 정답. 종윤 선생님께 선물 드릴게요. 박수 드릴게요. 연골이죠, 연골. 그쵸? 하서 선생님도 아시겠네요.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에 대부분 둘러싸여 있어요. 연골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쵸? 연골 조직이다. 그쵸? 그래서 타입 2 콜라겐이 뉴클리어스 펄퍼서스 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중간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래서 이걸 볼게요.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예요. 우리 겉에 있는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 이건 뭐냐면 A는 뭐냐면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잘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현미경. 근데 어때요? 꾸불꾸불 하지 않나요? 섬유륜이? 섬유륜이에요. 섬유륜. 그리고 뭘까요? B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B는 뭘까요? 뭐냐면 여기에 핀셋을 딱 잡고 이쪽에도 핀셋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늘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 당긴 거예요. 핀셋으로.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프로테오글리칸, 타입 2 콜라겐의 특성, 그리고 섬유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벌징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 커지는, 부풀어 오르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늘어나요. 약간. 그쵸? 디스크는 잘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늘어나는 이유가 보호하려고. 뭘 보호하려고? 뭘 보호할까요? 우리 디스크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요추 4번, 요추 5번이에요. 그러면 디스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하일린. 혹시 하일린 뭔지 아시는 분? 하일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일린 이건가? 스펠링이 제가 스펠링을 잘 몰라요. 그쵸, 유리예요. 유리가 뭐죠? 하일린. 만약에 딱딱했다면 뭘까요? 하일린 카틸리지라고 해서 유리입니다. 유리. 그래서 깨지기가 쉬워져요. 깨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깨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근데 뭐야? 물렁물렁 말랑말랑 이렇게 잘 텐션을 늘려주고 막 쭉쭉쭉쭉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야? 구부렸을 때 이쪽으로 가고 익스텐션 됐을 때 이쪽으로 가고 어때요? 물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되겠죠. 흔들리겠죠.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충격을 흡수하죠.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거에 비해 무릎 연골은 어때요? 더 딱딱하지 않나요? 그렇죠. 디스크가 그만큼 부하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구조를 아니까 프로테오글리칸이 있구나.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타입 2 콜라겐의 특성을 알고 섬유륜과 수액이 이렇게 물렁물렁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잘 늘어나는 텐션의 역할을, 텐션의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아니까 뭐예요? 기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럼 기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뭐 칼슘, 그다음에 물이 제일 많겠죠. 수액은 특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70%는 뭐냐면 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수록? 수액으로 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물의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 끈적끈적한 것들은 사실은 바깥쪽에 섬유륜에 있다. 왜? 더 바깥쪽이 끈끈해야, 끈적해야 얘네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뉴클리어스 펄퍼서스 수액이 확 나가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쵸?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더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냐면 80%에서 70%는 뭐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물의 양이 20대 때는 80%. 어디에? 디스크에. 특히 수액에. 그리고 70%로 갈수록 뭐예요? 70대가 한 70%. 10%가 적은 차이일 것 같지만 그 10%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물의 양이 준다라는 거야. 준다. 그쵸? 물의 양이 줄면서 어때요? 디스크가 퇴화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뉴클리어스 펄퍼서스 그리고 디스크의 그쵸?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그러면 우리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생리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게요. 뭐냐면 이게 디스크죠. 그럼 이게 수액,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섬유륜, 그쵸? 사진 사진 딱 보이세요? 응? 수액, 그쵸? 그리고 뭐예요? 그 밑에 이렇게 회색깔 보이죠? 회색깔. 이 회색깔이 뭐냐면 엔드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골이에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바디라고 해서 척추뼈가 여기 있겠죠. 척추뼈 바로 위에 디스크가 아닙니다. 척추뼈 위에 뭐가 있냐면 이런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 그래서 연골이 또 어디 있냐면 그 위에도 있어요.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연골. 그리고 디스크의 바디가 이렇게 있고요. L4, L5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이 엔드 플레이트가 있겠죠. 그쵸?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링 카틸리지예요. 하이링 카틸리지. 그래서 얘네들은 깨지기 쉬워요. 연골이긴 하지만 디스크랑 좀 달라요.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연골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전체가 다 딱딱하다면 어떨까요? 디스크가 훨씬 더 우리가 서 있거나 스쿼트 하거나 런지 하거나 뭐 롤오버, 롤다운 뭐 어떤 동작을 하든 어때요? 조금 더 부하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푹신한 에이스 침대가 왜 흡수하잖아요. 이게 에이스 침대예요.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 좋아하세요? 어때요? 침대, 전 침대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땅바닥에서도 잘 자고 막 그래가지고 딱딱한 것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얘네들이 연골이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엔드 플레이트, 연골, 카틸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이 혈액들 어때요? 혈액들이 이 끝까지 어때요? 안 갑니다. 얘네들도 다치면 잘 안 나요. 연골의 특성이 잘 안 낫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은 잘 보존해야 됩니다. 뭐 섬유류는 왜 이런 것들은 좋아지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혈액도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연골은 잘 안 좋아져요. 잘 안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디스크에는 그냥 디스크하고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 위아래로 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얘네들이 잘 윤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연골이 같이 수행해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렵나요? 디스크 들어가니까?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이해는 되세요?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가 매우 중요하죠. 디스크에 대해서 그냥 디스크가 L4, L5의 디스크 있다 이렇게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스크를 구조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오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end plate, end plate예요. end plate, end plate. 뭐냐면 end plate, end plate. 그리고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 end plate, 여기 end plate. 보이세요? end plate. 그쵸? 그럼 여기 end plate, 여기 end plate. 그리고 볼까요? 디스크 센터. 이렇게 갈수록 디스크의 정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스크의 정중앙으로 간다. 그쵸? 볼게요. 디스크 정중앙으로 갈수록 뭐냐면 산소가 떨어지고요. 글루코스가 떨어집니다. 탄수화물, 영양분이 떨어지고요. 산소도 떨어져요. 그리고 pH 레벨도 낮아져요.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중간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참 대단한 게 이걸 디스크를 다 빼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갈수록 엔드 플레이트 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글루코스와 뭐야? 억시젠, 산소의 그쵸? 양이 많아지지만 뭐예요? 이 중간으로 갈수록 뉴클리어스 퍼포서스 수액의 중간으로 갈수록 뭐예요? 랙틱 애시드, 젖산이 많아진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피로물질이라고 해서 뭐 피로물질만은 아니죠. 사실은 젖산이 당연히 우리들의 몸에 필요한 그런 산인데 랙틱 애시드, 젖산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글루코스하고 옥시젠이 많아야 돼요. 산소, 혈액, 공급, 그 다음에 글루코스,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때요? 중간으로 갈수록 많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디스크 정중앙에 아예 탈출된 그쵸? 그러한 디스크, 터진 디스크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시술이 들어가거나 정심하면 수술이 들어가나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나요. 잘 안 나. 근데 잘 안 나도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논문? 기능으로 살릴 수 있어요. 기능으로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기능이 좋으면 구조를 이겨냅니다. 그게 허리의 장점이에요. 허리의 강점이고 더 우리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릎 십자인데 사실 ACL, PCL 나가잖아요. 완전 완파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완파되잖아요. 제가 ACL 완파생입니다. 완파 학생이에요. 그 통증을 배웠어요. 아야야 해요. 진짜 아야야 해요. 눈물 나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아픈 척 했죠. 아야야 해요. 그때 또 생각나면 좀 우울해지죠. 아파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어때요? 안 돼요. 십자인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유나라예요. 사유나라 스미마생 끝나요. 끝나. 제가 축구를 하겠다고 십자인대 딱 끊어서 딱 디뎠어요. 딱 디뎠는데 뭐예요? 나갔어. 무릎이 돌아가서 십자인대 딱 끊어져서 딱 소리가 나요. 굉장히 커요.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굉장히 이쁘게 아실 거예요. 그 필라테스 강사님들 아시죠? 머메이드 동작으로 아주 이쁘게 내려갔어요. 이쁘게 넘어졌어요. 머메이드 딱 고관절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나오면서 척추의 측만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발목이 인벌전 되면서 발목의 인대도 같이 늘어날 뻔 했다가 어때요?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주 이쁘게 넘어졌어요. 한복을 입었으면 사랑받았을 거예요. 응? 그리고 한동안 누워 있었죠. 그리고 앰뷸런스가 왔어요. 근데 괜찮아져. 또 금방 괜찮아져요. 아픈 게 금방 괜찮아져. 오이씨, 또 축구 뛸 수 있겠네? 그리고 앰뷸런스 잠깐 스탑. 스탑 드라이빙. 운전 그만해. 나 내려서 축구 해야 돼. 골 넣어야 돼. 그때 득점왕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오른발 다쳤거든요. 왼발잡이인데 딱 디뎠어요. 딱
앰뷸런스를 디뎌서 딱 디뎠어요, 오른발로.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또다시 어때요? 머메이드 동작? 어때요? 또다시 고관절의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뭐예요? 척추의 측만과 함께 살짝의 목에 레터럴 플렉션. 그대로 또 자빠졌어요. 또 아야야 했어요. 안 돼요. 인대 다치면 안 돼요, 무릎은. 이거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건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허리는. 허리는 기능이에요.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을 봐야 됩니다. 오케이? 각자 이제 관절마다의 차이점이 있겠죠. 디스크 로드. 이거는 참 대단한 논문들이에요. 이거는 인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논문들은 보셔야 돼요. 왜 옛날 논문이 좋냐면 있을 수 없는 실험을 막 해요. 막 하는 거야. 데리고 와가지고 찔러. 너 찔러.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디스크 있죠? 디스크 있죠? 그 사이에 그냥 주사 넣어버려요. 트랜스듀서라고 해서 압력을 계산해요. 수치화예요. 수치화. 프레셔를. 압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트렁크 웨이트. 앉아있는 상태에서 100이니까 한 60 정도의 로드가 있네요. 그쵸? 퍼센테이지죠, 이거는. 퍼센테이지. 바디 웨이트의 퍼센테이지. 요추 3번, 요추 4번의 디스크의 로드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바디 웨이트. 그래서 트렁크 웨이트. 앉아있을 때, 그 다음에 서있을 때 100%라고 쳤을 때 뭐예요? sitting, 그 다음에 standing 했을 때 약간의 20도 플렉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상관없어요. 약간의 플렉션 했을 때 디스크 로드가 어때요? 이 정도 한 거예요, 이 정도. 저 지금 참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라 신기하죠? 이 정도 20도 구부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200%가 넘어요. 200%가 넘어요. 디스크가. 부하가. 그리고 뭐예요? 스탠딩 위드 20kg. 양쪽에 20kg 무게를 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300%예요. 300%. 3배가 넘어요. 디스크의 부하가. 요추 3번, 요추 4번에. 그 4번, 5번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논문 보고 뭘 해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들 시장 가지 마세요. 쿠팡 쓰세요. 로켓 배송 하세요. 잘 돼 있어요. 힘들게 하지 마요. 허리 나가요. 응? 쿠팡 굉장히 잘 돼 있죠. 쿠팡 쓰시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무게를 드는 순간 굉장히 어때요? 부하가 많아진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부하를 이겨내는 특성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오케이. 이런 논문은 사실 지금은 쓸 수 없다. 거의. 시체들은 할 수 있어요. 카데바라고 시체들을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시체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옛날 논문의 좋은 점은 뭐예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실험들은 했다. 그래서 저는 옛날 논문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 학자가 중요하죠. 어떤 학자가 썼는지. 판자비 그 다음에 조셉 피킨 이런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자들이 쓴 논문과 책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디스크 로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추 3번, 요추 5번 했을 때 뭐예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가장 부하를 많이 받네요. 그 뜻은 뭐예요? 4번, 5번, 5번, 1번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디스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장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패턴, 움직임 또는 그 사람의 자세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것들을 못 이겨내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추 4번, 요추 5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디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가멘텀 플레이범. 이거는 이제 인대 들어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황색인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우리 한 40분에서 50분이 가장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10분을 밀고 나가다가 그 내용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잠시만 계세요.